회장님, 제가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유리 너머 면회실에서 미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점 잃은 눈빛, 추위에 파랗게 질린 환자복을 입은 채 온몸을 떨고 있는 회장. 7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간절함으로 파들파들 떨리는 그 손. 이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작 가정부인 자신이 끼어들었다간 뼈도 못 추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가정부의 위험한 선택은 어떤 기적을 불러올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빛그룹 회장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백색 대리석으로 만든 거실과 천장까지 닿은 통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이 집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곳에서 정확히 7년을 일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의 냄새를 알았고, 이 집의 음파를 알았고, 이 집의 생김새를 손가락 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 회장은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침실에서 내려와 거실의 가죽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6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신문을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블랙커피, 설탕 없음, 크림 한 스푼. 이 루틴은 7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달랐습니다. 미정이 아침 5시에 깬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명종이 울렸고 평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층계를 내려오면서 느낀 공기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아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미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어깨에 무언가 착용하고 있는 경호원들, 그리고 갈색 폴더를 들고 있는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법무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명의 직원이 미정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다가도 자꾸만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미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 명의 법무팀 직원이 미정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은 치료 차원에서 휴식 중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준 전부였습니다. 정보는 그것뿐이었고 설명도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다른 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 표현되지 않은 것들, 침묵 속에 담긴 것들이요. 저택의 서재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회장이 누군가에게 잡혀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장이 어딘가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실에서 법무팀과 경호원들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르는 배우들처럼요.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가락이 다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하나가 미정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은색 휴대폰, 회장이 늘 몸에서 떼지 않던 물건이었습니다. 침대에서도 들고 있었고 목욕할 때도 화장실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휴대폰 없이는 회장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휴대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본 것 같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았습니다. 잠금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의 검색어가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강제 입원 보호 의무자. 미정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자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IMF 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갔을 때, 보증인 칸이 비어 있었을 때, 담당자가 고개를 저을 때, 그때의 그 무서운 감각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고, 어떤 신청도 받아지지 않았던 그때의 감각 말입니다. 미정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누르면서 떨렸습니다.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자신의 뇌 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보호의무자, 응급입원. 이 단어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법무팀 직원이 미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호출하는 듯한 신호 없이 단지 다가왔을 뿐인데 미정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색 화면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물품입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은 거실의 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법무팀과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마치 이미 끝난 일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미정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이 왜 저곳에 갇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다짐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렸던 그때처럼 다시는 어떤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다짐 말입니다. IMF는 7년 전에 끝났지만 그때의 두려움은 여전히 미정의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경기 외곽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점점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내린 것은 미정이었습니다. 한빛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 철창 같은 창문들, 그리고 담장. 담장의 높이가 미정의 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가두기 위해 지어진 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정신의료기관의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내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습니다. 실내는 냉랭했습니다. 에어컨이 과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다른 냄새. 절망의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마스크를 쓴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린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미정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거절의 신호만 담겨 있었습니다. 폐쇄병동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 말을 수백 번 반복해온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처럼 오랫동안 그분과 미정은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손이 미정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응급입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호 의무자 동의도 모두 받아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미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류가 보였습니다. 서류 위의 이름들은 일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펜으로 칠한 듯이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공식적인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이라도 잠깐만.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하기, 막기, 나가라고 하기. 이 반복이었습니다. 미정은 접수 데스크 근처에 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공기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명의 의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미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미정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정부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가 올 것처럼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5분만 가능합니다. 유리 너머로만 말입니다. 유리 너머. 미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접촉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수족관 속의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만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간 미정은 유리로 나뉜 공간에 앉았습니다. 반대편에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벽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회장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든 피로가 그 얼굴을 삭혀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마치 몸이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요. 회장은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미정도 집었습니다. 미정 씨.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마치 힘을 내서 말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요. 예, 회장님. 저입니다. 나 좀 꺼내줘. 제발. 회장의 눈이 유리 너머로 미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검은 구멍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미정의 손이 유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회장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미정은 회장의 손을 통해 유리를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절함으로 파들파들 떨리는 그 에너지. 절망이 전해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꼭 되찾아 드릴 테니까요. 회장의 눈이 미정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사가 신호를 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회장님, 가세요. 가시고 이 문제에 연루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회장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을 끊어내는 것처럼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놓아주는 것처럼요. 미정은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단순히 병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의 정신이 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정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정말로 무언가를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회장을 그렇게 만든 걸까? 병원을 나오는 길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다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미정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연루 비자금, 내부 고발자 사망 사고, 회장의 판단력 저하,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끄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내야 한다고요. 왜 회장이 이곳에 갇혀 있는지를 말입니다. 누군가가 회장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IMF 때 아무도 미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정은 누군가를 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미 모두가 버렸으니까요. 병원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미정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쏟아붓는 것처럼요. 한빛그룹 회장, 비자금 의혹, 내부 고발자 의문사, 회장의 정신건강 문제. 제목들이 점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의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회장, 경영권 정지 논의. 미정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내부 고발자를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장의 탓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이 모든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가 계획한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가지 않은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집은 마치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재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정은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아래 서랍은 열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서랍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USB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항상 그 USB를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약병들이 있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약병의 라벨들만 떨어져서 서랍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라벨을 뜯어낸 것처럼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택에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영상에는 미정 자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그곳에 간 적이 없는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미정은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꺼내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미정은 그날 병원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에서도 미정이 금고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편집한 것처럼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 새로운 용의자 등장. 가정부가 증거를 반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편집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금고 앞에 서 있는 장면, 미정이 뭔가를 들고 나가는 장면, 모두 거짓이었지만 화면 속에서는 진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은 텔레비전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전국에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막에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용의자 윤미정, 42세. 미정의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을 병원에 집어넣고 회장을 미치게 만들고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IMF 때 그렇게 느꼈던 감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고하지만 유죄인 것처럼 취급받는 그 감각 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감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빛그룹 구조도, 경영진 정보, 회장의 조카인 도윤에 대해서요. 도윤은 전략기획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을 대신해서요. 미정은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갑자기 전면에 나왔는지를 말입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것처럼요. 마치 이날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미정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기사였습니다. 한빛병원은 한빛그룹 계열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원장은 도윤과 같은 법무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니요. 사람 하나를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다니요. 거짓된 증거, 조작된 영상, 침묵하는 언론. 모든 것이 합쳐지면 진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병원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요. 회장을 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미정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어떤 의료사고 증언을 했고 그 이후로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그 경력을 다시 살리기로요.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회장을 구하기 위해서요. 휴대폰에서 울리는 뉴스 알림을 미정은 무시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들, 자신을 범인으로 규정하는 뉴스 제목들을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방법 말입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찾는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회장을 그곳에서 꺼내는 방법 말입니다. IMF 때처럼 누군가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미정이 직접 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을 말입니다. 밤하늘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누군가의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절망이요.
그리고 미정은 그 절망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정이 지원한 이력서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3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10년 전에 그만뒀지만 그 경력은 아직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든 것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윤미정이 아닌 윤미영이라고 했습니다. 한빛병원 인사팀의 면접은 예상 외로 간단했습니다. 면접관은 미정의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단 50초였습니다.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으신가요? 네, 지방 요양병원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미정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MF 때부터 거짓을 말하는 법을 배웠었나 봅니다. 살기 위해서는 거짓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야간 근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신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관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의 야간 간호 인력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누군가 지원하면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이곳의 문화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미정은 한빛병원에 잠입했습니다. 첫 번째 야간 근무는 오후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폐쇄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철문이 닫혀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폐쇄병동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의 기운이 벽에 배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조명처럼요. 간호사 실장이 미정을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한세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감정을 배제해온 사람의 얼굴처럼요. 이곳은 폐쇄병동입니다. 환자들은 모두 응급입원 상태입니다. 규칙을 지키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기록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세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경고인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병동 곳곳을 빠르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CCTV 위치, 의약품 보관소, 기록실의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미정은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간호사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퇴근할 때 화면을 켜두었고 미정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미정이 환자 차트를 열었을 때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아린.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투약 기록을 본 순간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로라제팜 30mg. 매일 저녁 8시. 할로페리돌 50mg. 매일 자정. 다른 환자들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은 절반의 용량만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만 유독 높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높은 용량을 주기 위해서인 것처럼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약물로 인한 선망 유도였습니다.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약물로 일시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정의 뒷목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수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환자 할인의 차트를 보고 있었죠. 수아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하신 말씀이 일반 간호사도 그 환자의 차트를 봅니다. 수아는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어냈습니다. 시스템 앞에서요.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 1시 두 사람은 환자실 밖의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당신 누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간호조무사입니다. 지방에서 파견 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아는 미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신입이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이에요. 미정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인 환자, 아니, 서할인 회장이죠?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분을 알아요? 어제 기록을 봤어요. 차트 수정 기록이 있었어요. 5번이나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약물 용량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투약 시간도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본 것 같아요. 뭘 봤다는 건가요? 텔레비전에서요. 용의자로요. 그런데 여기 있다니. 당신은 그분을 구하려고 온 거죠?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지워버렸어요. 하지만 백업이 있을 거예요. 기록실에요. 수아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선생님은 위험해요. 그리고 강 선생님도. 강태욱이라는 분이 자주 와요. 보안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행동이 이상해요. 마치 병원 직원처럼 돌아다니고 의료진을 감시하듯이 봐요. 미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3시 미정은 기록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카드를 몰래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기록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손전등만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파일을 뒤졌습니다. 서아린. 그 이름의 폴더를 찾았습니다. 종이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은 없었습니다.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파일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USB였습니다. 작은 USB가 서랍 밑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USB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새 간호사였군요. 한세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깊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미정의 손이 굳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한세진의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보안 요원의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욱이 말했습니다. 누가 들여보냈나?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욱은 미정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수아 말인가? 미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태욱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수아 간호사를 격리실로 옮겨.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병원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임직원에게 하는 명령처럼요. 미정의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보안 컨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실에서 나가세요. 강태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도 아니고 그 회장의 회복도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미정은 나갔습니다. 손에 쥐어 있던 USB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USB의 위치는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미정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곳은 누군가를 없애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법적인 방식으로요. 의료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수아를 격리실로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정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약품 준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병들을 살펴봤습니다. 로라제팜, 할로페리돌, 그 외 수십 가지의 신경 안정제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이라는 것을요. 회장을 미치게 만들기 위한 계획. 그리고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말입니다. 밤 5시 미정은 할인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침대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요. 미정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미정입니다. 할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흐렸습니다.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이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요. 그리고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요. 더 이상 조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신문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윤미정이라는 이름 옆에는 용의자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정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윤미정, 과거 의료사고 증언 경력 있어. 업계 이탈 후 1년간 무직 상태.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증언했던 그녀가 왜 갑자기 한빛병원 용의자가 되었을까?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정은 휴대폰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글자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병원을 원망하고 있던 거 아냐? 저 여자 병원에 복수하려고 저러는 거겠지. 간호조무사?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아, 그 의료사고 증언자. 기억난다. 진짜 양심 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렸습니다. 마치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날로요. 10년 전 미정은 아직 의료계에 있었습니다. 강남 대형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는 간단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했습니다. 유족들이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증언을 했습니다. 법원에 서서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을, 의사의 지시로요. 그 증언 이후 미정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병원은 미정을 해고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미정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작은 세계였습니다. 증언자는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발자는 적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1년 동안 실직 상태였습니다. 전세금을 떼었습니다. 보증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미정의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IMF가 아닌데도 미정은 가난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12시였습니다. 윤미정입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네. 한빛병원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미정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용의자라는 것을요. 조사실에 앉은 미정 앞에는 한 명의 형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5세 정도였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이름은 기훈이었습니다. 최기훈,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증언, 의료계 이탈, 10년간의 실직. 맞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빛병원에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미정이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언자가 또다시 증언을 하려고 했다는 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료계에서 고발자로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빛병원에 들어간 이유는 보험금, 돈, 아니면 복수?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 기록을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증언했던 의료사고, 그때 의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나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증언이 거짓이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혹은 당신이 의료사고를 조작했거나요. 아닙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앉으세요. 기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정은 앉았습니다. 당신의 신뢰도는 낮습니다. 당신의 동기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빛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금고 앞에서요. 기훈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 화면에는 미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을 취조하는 이유는 당신이 한빛그룹 회장의 범죄 증거를 감춘 용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인하겠습니까? 미정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모든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합니다. 의료계의 고발자, 10년간의 무직자, 그리고 한빛병원의 침입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에 따른 무관심만 있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미정이 간청했습니다. 저는 서아린 회장님을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억울하게. 당신이 그분을 알나요? 네, 저는. 당신은 가정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가정부가 회장을 구한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기훈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미정에게 불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 기훈은 미정을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받을 준비를 하세요. 미정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밝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그대로 용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의료사고 증언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증언자, 또다시 거짓 증언, 한빛병원 용의자로 적발. 미정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직원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식되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은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10년 전과 똑같다는 것을요.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것을요. IMF 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쁠 때 가장 먼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탐정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그를 만나보세요. 기훈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미정은 그 주소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탐정 최기훈?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탐정은 미정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찰관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동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정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요. 미정은 탐정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실제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회장이 있다는 것을요. 회장도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미정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면 자신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IMF는 미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정이 무언가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밤 11시 미정의 야간 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폐쇄병동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의 불빛이 복도를 밝혔고 환자들의 콧소리 소리가 병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투약 기록을 들고 각 병실을 돌았습니다. 약을 주고 활력을 측정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30분 뒤 미정은 할인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투약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용량의 로라제팜과 할로페리돌 같은 약이었습니다. 그 약들을 주는 것이 미정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이 할인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철장이 있었습니다. 창밖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는 할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호흡은 얕았습니다. 약물의 영향이었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놀랐습니다. 할인이 깨어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흐렸습니다. 그 눈빛이 미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물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간호사님, 이름이 뭐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윤미정입니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떠오른 것처럼요. 할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약을 들고 할인의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요. 할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삼키는 기계처럼요. 그리고 미정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라제팜 30mg 투약, 할로페리돌 50mg 투약, 시간 밤 11시 50분. 미정은 이 기록을 남기면서 자신의 손이 범죄에 협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할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정말 밀었을지도 몰라. 할인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요. 미정의 손이 굳었습니다. 약물로 인한 선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을 투약한 지 10분, 할인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내가 사람을 밀었다고. 정말로.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 할인은 자신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손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요. 이 손으로 정말 누군가를 밀었을까?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선망이었습니다. 고용량의 진정제로 인한 약물 유도성 선망이었습니다. 약이 뇌를 마비시키고 논리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미정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미시지 않았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미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벽 너머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말해. 내가 했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내가 비자금을 만들었대. 내가 고발자를 죽였대. 내가. 할인은 더 이상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깊은 수면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미정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미정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약을 투약한 것이었습니다. 할인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약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미정조차 할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할인이 정말로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물이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세상은 그 거짓말을 믿을 것입니다. 밤 1시 수아가 미정을 찾았습니다. 기록실에 가야 해요. 수아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뭐가? 한 선생님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어요. 지우고 있어요. 원본 기록들을. 미정과 수아는 기록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무언가를 지우는 소리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꺼내는 건 힘들 거예요. 수아가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있어요. 수아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원본 기록이에요. 제가 백업을 몰래 만들었어요. 투약 기록, 환자 차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수아는 USB를 미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너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본 거예요. 수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요. 미정은 기록실을 떠났습니다. USB는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 2시 미정은 할인의 병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미정이에요. 제가 당신을 꺼내갈 거예요. 미정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자 맹세였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무죄라는 걸요. 당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버린 거라는 걸요. 미정은 할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다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복도를 걸으면서 주머니의 USB를 만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칠 수 없다고요. 더 이상 조용할 수 없다고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은 계속 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자지 않을 것처럼요. 미정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 이틀이 되는 날입니다. 주머니 속의 USB는 마치 타이머가 달린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습니다. 미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했습니다. 추적되지 않으려고요. USB를 연결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의 투약 기록, 환자 차트, 투약 시간표,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미정은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인의 투약 용량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로라제팜 10m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mg입니다. 3배입니다. 할로페리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mg에서 50mg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투약 시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투약은 오후 8시와 자정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약 로그를 보면 때로는 오후 7시에, 때로는 오후 6시에 투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아래 줄의 타임 스탬프를 보면 누군가가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여러 번요.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탐정 기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훈님, 저입니다. 미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뭔가 있나요? 기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찾은 기록들이 있어요. 투약 기록, 환자 차트, 모두요. 그걸 어디서? 기훈은 미정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면 위험합니다. 제가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뭘 해야 해요? 기록을 누군가에게 보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요. 의료법을 잘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미정은 기록들을 복사했습니다.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에 보냈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의료 전문가 블로그 모두에게요. 그리고 미정은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정이 보낸 기록들이 검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요. 그런데 밤 8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미정이 받았습니다. 윤미정 씨인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신가요? 저는 의료부실 전문 기자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투약 기록을 받았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사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약물 유도성 선망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물 유도성 선망? 네. 고용량의 진정제를 투여하면 환자는 일시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백을 받으면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가 계속했습니다. 투약 기록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를 보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약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마치 더 일찍부터 약물이 투여된 것처럼 보이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의 자백 영상들을 보면 모두 고용량 투약 직후에 촬영된 겁니다.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기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좋은 증거를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공개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의 말이 미정을 관통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이 기사를 내일 아침 신문에 낼 계획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공개할 건가요? 아니면 익명으로 할 건가요?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요. 경찰이 자신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병원은 자신을 추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제 이름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밤 미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났을 때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한빛병원 약물 조작 정황 적발. 회장 억울한 입원 혐의. 기사는 길었습니다. 투약 기록, 타임 스탬프, 약물 유도성 선망,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공한 윤미정 간호조무사는 과거 의료사고 증언으로 의료계를 떠났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3시 경찰이 미정을 찾았습니다. 카페에서요. 윤미정을 아는가? 경찰관들이 들어섰습니다. 네, 저입니다.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본 후 병원이 신고했다. 당신이 병원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 기록입니다. 제가 가져간 것은 조작된 기록의 백업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USB가 있습니다. 미정은 USB를 꺼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것을 받아 가져갔습니다. 당신은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미정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보호 의무자 서도윤, 법적 책임 추궁 대상으로 한빛병원 의료진, 불법 투약 혐의 수사 개시, 회장의 보호 의무자는 조카 서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은 미정은 기사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명확하다는 것을요. 도윤이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이용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강태욱이 그 모든 것을 조율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정은 이미 모든 것을 세상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미정은 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찰관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제출한 덕분에 우리가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훈이 미정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의심했던 점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의심받을 만했어요. 그렇습니다. 미정의 과거는 여전히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증언자라는 낙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낙인 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사람이라는 이야기요. 병원은 폐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세진은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투약 혐의로요. 강태욱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리는요. 약물이 중단되면서 정신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기억 말입니다. 미정은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그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새벽이었습니다. 밤 3시 50분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록실로 와. 강태욱이 나갔어. 이게 기회야. 미정은 서둘렀습니다. 폐쇄병동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서처럼요. 기록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야. 원본이야. 수아가 USB를 미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모든 게 여기 있어. 투약 기록, 차트 조작, 타임스탬프 변조. 다 있어. 미정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 미정아, 이걸 꼭 밖으로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수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욱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2명의 보안 요원이 따라왔습니다. 강태욱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거짓말을 잡아낸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그거 내놔요. 강태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뭐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USB요. 당신이 들고 있는 그것. 강태욱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건 병원의 기밀 정보입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입니다. 그런 것을 반출한다는 건 불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조된 기록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강태욱의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화면이 멈춘 것처럼요. 모르는 말씀이군요. 강태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짓이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의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CCTV가 동시에 꺼진 것입니다. 병원의 모든 보안 카메라가 한순간에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계획한 것처럼요. CCTV가 꺼졌어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백업은? 강태욱이 물었습니다. 백업도 안 됩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제어했습니다. 강태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불들이 순차적으로 꺼져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강태욱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탐정이 기자와 손을 잡고 기자가 누군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제어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미정이 수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태욱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추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수아는 기록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약한 빛이 앞을 비췄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데려가야 해. 수아가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폐쇄병동의 깊숙한 곳으로 달렸습니다. 할인의 병실로요. 병실의 문을 밀었습니다. 할인은 침대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약물의 복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미정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랐지만 미정의 손의 온기를 느끼자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약했습니다. 40여일간 침대에만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뭐 하는 거야? 할인이 물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가야 합니다. 미정은 할인을 지탱하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아가 뒤에서 뒷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욱과 보안 요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멈춰! 강태욱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폐쇄병동의 비상 계단이었습니다. 미정은 할인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계속 내려갔습니다. 할인은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야, 계단 아래야. 강태욱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윤미정, 서아린을 아는가? 기훈이 말했습니다. 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증거가 맞다는 뜻이군요. 기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계단 위로 향했습니다. 강태욱을 체포하기 위해서요. 회장님, 경찰이 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미정이 할인을 경찰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할인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고마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뭔가 있었어? 네, 회장님. 큰일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할인을 응급실로 이끌었습니다. 의료 검진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미정도 함께 갔습니다. 위층에서는 강태욱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내 변호사를 불러. 강태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경찰관들에 의해 묵혀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할인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약물 유도성 선망입니다. 고용량의 진정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가 기훈에게 말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정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미정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수아가 미정의 옆에 앉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당신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 다 그대로 있었을 거야.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새벽 6시 미정과 하리는 병원을 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타서요. 하지만 이것은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증인 보호였습니다. 밖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뉴스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빛병원 보안 컨설턴트 강태욱 체포. 회장 불법 입원 혐의. 이제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미정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요. 윤미정 씨, 윤미정 씨.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마이크들이 미정의 입 앞에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회장을 도와준 이유가 뭡니까? 증거를 도용한 건 사실입니까? 과거 의료사고 증언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미정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들었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회장 강제 입원, 정신질환 의심 사실 확인. 본인 망상 증상 드러나.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내용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린 회장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제 입원 당시 본인이 자백한 내용과 의료 기록이 일치합니다. 다만 보호 의무자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정은 계속 읽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정신질환자네. 이런 사람이 회장이면 한빛그룹도 끝이지. 의료사고 증언자가 뭔가 이상해. 왜 회장을 도와주는 거야? 미정이라는 여자, 회장의 돈을 받은 거 아냐? 진짜 회장이 억울해도 이미 정신질환자라는 건 사실 아닌가? 뭐가 문제야?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새벽 2시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도윤, 회장 건강 우려에 입원 결정. 법적 절차 모두 준수. 이 기사는 한빛그룹 공식 입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장을 위해 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조카를 걱정하는 착한 사람처럼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도윤 회장 정신도 좋고 착한데 뭐가 문제야? 형이 정신질환자니까 당연히 조치해야지. 근데 그 가정부가 왜 증거를 꺼냈어? 뭔가 있는 거 아냐? 가정부는 왜 나섰어? 돈을 받은 건 아니겠지?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요. 오전 8시 기훈이 미정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훈이 앉아서 말했습니다. 뭐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여론입니다. 회장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강제 입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얼마나 잘했냐고 생각합니다. 기훈은 손에 든 태블릿을 미정에게 보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이었습니다. 모두 한빛그룹을 옹호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증언자가 왜 회장을 도와주냐는 것이죠.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IMF 때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훈이 말했습니다. 첫째, 조용히 사라집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고 새로운 정체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미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둘째 나섭니다. 기자 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회장이 억울하다는 것을,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론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댓글, 협박, 그리고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기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미정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IMF 때를 말입니다. 그때 누구도 미정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서겠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기훈이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 오후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찰청 브리핑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미정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숨을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윤미정입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서아린 회장님의 가정부였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회장님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었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은 정상이셨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카메라가 미정을 비췄습니다. 저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으로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약물 유도성 선망입니다. 고의적으로 유발된 정신질환이었습니다. 미정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투약 기록, 타임스탬프,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자백 영상은 모두 고용량 투약 직후에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전문 의료진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요.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과거 의료사고 증언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가 제 현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버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IMF 때 누구도 저를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계속 진실을 말합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정의 기자 회견이 메인 뉴스였습니다. 가정부 윤미정, 공개기자, 회견 열고 회장 무죄 주장. 하지만 댓글들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회장이 정말 정신질환이 없는 건가? 아, 근데 약을 먹고 자백했으면 자백이 증거가 되지 않는 거 맞지? 그럼 도윤은 뭐지? 조카를 해치려고 한 거야? 미정은 호텔방에서 이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완벽한 명확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문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정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약해진 목소리가 아니라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 씨, 감사합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개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도윤을 고소하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 누군가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도 그 희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서아린 회장, 조카 서도윤 고소 결정, 불법 입원 혐의, 한빛병원 한세진,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 징역형 구형, 강태욱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 여론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호텔방에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론이라는 전쟁터에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정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법조인들 모두가 판사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윤은 의도적으로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서요. 강태욱은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병원은 협력했습니다. 모두가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도윤은 사기, 위조,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저항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내 형이 정신질환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욱은 사기, 뇌물수수, 불법 감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강태욱은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피고인 한세진은 불법 약물 투여, 환자 학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한세진도 같은 방식으로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빛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할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예전의 회장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지를요. 할인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화면에는 약물 유도성 선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빛그룹은 의료법 개선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무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윤미정 씨, 윤미정 씨. 마이크들이 미정이 앞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가득 찼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저는 혼자 버려졌습니다. 전세금을 잃었고 일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침묵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려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서아린 회장님이 버려졌을 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인가를요. 미정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미정이 촬영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폐쇄병동의 철장 창문, 약물 투약 기록, 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막는 것.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사람이 버려진 사람을 건지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과거는요? 의료사고 증언 때문에 의료계를 떠났다고 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과거는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진실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거짓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정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거짓말로 가두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양심이 있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박수쳤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뒤 미정은 병원의 회장 저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요. 미정 씨, 앉으세요. 할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정이 앉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저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겁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할인은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입니다. 미정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서류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펀드입니다. 의료 부정과 싸우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펀드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미정은 계약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7년을 저를 위해 일했는데 저는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존엄입니다.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IMF 때 잃었던 존엄을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 밤 미정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부 윤미정, 의료 부정 감시 펀드 출범. 기사는 길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미정 정말 용감하다. 진짜 영웅이네. 가정부가 재벌을 구했네. 이게 현실이냐? 우리 사회가 아직 망하지 않았구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정은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정, 의료 부정 감시 펀드 대표. 미정은 명함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대상은 수아였습니다. 수아, 안녕. 나야, 미정이. 일자리 있어? 미정아, 뭐 하는 거야? 수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너를 우리 펀드에 영입하고 싶어. 의료 부정을 감시하는 펀드. 너는 이미 증명했어. 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수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하지만 우린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해. 함께.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 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 누군가의 희망, 누군가의 버려짐, 누군가의 구출. 하지만 이제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이 버려진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존엄이라는 것을요. 미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출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하게 갇힌 한 여인, 아니 한 명의 용감한 가정부 윤미정, 그리고 버려진 재벌 회장 서아린.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깊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50년, 60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지나갔을까요?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날들, 돈을 벌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시간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그 마음입니다. 윤미정이라는 가정부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버려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용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미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 사람,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 말입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미안해, 사랑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은 그 용감함이 결국 가장 큰 존엄이라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요?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말씀은 없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표현하세요. 사랑을, 감사를, 그리고 진심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윤미정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